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객강남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객강남님께서 도대체 그동안 왜 또 참여가 이렇게 힘드셨을지는 한번 여쭤는 보겠지만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이 목소리죠. 이 목소리예요. 반갑습니다. 도와줘요. 오랜만이고요. 객강님! 돌아왔습니다. 아유, 근데 참 많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됐어요. 그쵸. 한 거의 1년 만이네요. 참여하는 거는.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그만큼 또 흘렀어요. 그쵸. 작년 한 11월, 10월 달? 그 이후로는 참여를 못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기억이. 근데 다 이유가 있으셨을 거고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 가능하실 때 해주신다고 했었으니까. 네. 네. 그거는 뭐 어차피 또 참여를 요번만 할 게 아니니까. 아유, 그때 그럼요.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그냥 이제 평범하게 한 이야기 하나 들고 왔어요. 오랜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도와줘요 객강남 바로 객강남님의 이야기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랜만입니다. 기리십니다. 객강남이에요. 이번 얘기는 친구인 이제 또 똘비 얘기예요. 오, 예. 시기적으로는 한 5, 6년 전 이야기네요. 그때가 이제 똘비가 자기가 하던 일, 직장을 그만두고 고등학교 선배 형님 한 분이랑 같이 동업을 했어요. 직종을 말씀해 드리자면 이제 클럽인데, 그냥 뭐 클럽 있죠? 노래 듣고 춤추고 하는. 그런 거를 동업을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개업 초기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저도 연락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한 2, 3개월 만에 똘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한번 내려와라 요번 주에. 그래 얼굴 한번 보자 오랜만에 이랬더니 결혼할 사람이 생겼대요. 갑작스럽게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길래 잘됐다 누구냐 물어봤더니 저랑 얘랑 이제 고등학교는 다른 곳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1년 선배인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짝사랑을 했다. 왜냐하면 그 누나가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마음 표현도 못하고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연락이 끊겼었는데 그 가게 오픈식 할 때 왔대요. 그러니까 부른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홍보도 할 겸 그 나이 때잖아요. 클럽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홍보하려고 그리고 얼굴도 좀 보려고 불렀대요. 근데 그중에 그 누나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가지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귀게 됐고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 얘기까지 나왔다. 옛날에 좋아하던 감정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 그 누나랑 한번 보자 이래 내려갔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똘비랑 저랑 이제 약속된 식당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그 누나분은 퇴근하고 오신다 하더라고요. 네. 그분이 오셨어요. 첫인상도 되게 좋으신 거예요. 얼굴도 미인형이시고 성격도 막 싹싹하고 서글서글하고 막 그러신 거예요. 얘가 잘 만났다. 첫인상 그랬어요, 저도. 그리고 막 이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고 하는데 똘비가 제가 봤는데 뭐 2, 3개월이면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얘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제가 처음 딱 봤는데 얘가 원래 얼굴은 잘생기고 이런 애였지만은 안 꾸몄어요, 자기를. 평소에 그냥 뭐 간단하게 면티 하나? 그리고 바지 그냥 뭐 청바지? 아니면 추리닝. 요렇게 입고 자기를 꾸미는 걸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애였는데 오랜만에 처음 딱 똘비를 봤는데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막 그 캐주얼한? 약간 반정장 느낌? 되게 멋을 부리고 머리도 싹 하고 애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나분 오시기 전에 물어봤더니 야, 너 많이 변했다? 이랬더니 누나분이랑 사귀면서 자기가 되게 많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나분을 똘순이 누나라고 할게요. 가명으로. 똘순이 누나가 이제 너는 잘생기고 그랬는데 똘비야 좀 꾸며라. 왜 안 꾸미냐. 돈이 없는 애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옷을 하나하나 사다 주더래요. 그 막 이제 코디해 주는 것처럼 야 요거 예쁘겠다. 요거 입어봐. 저거 예쁘겠다. 저거 입어봐. 그리고 향수도 그때 뭐 향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비싼 거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불가리? 남자분들 그런 거 많이 뿌리잖아요. 불가리 향수. 뭐 예를 들어서 불가리면 불가리 향수 이거 지금 지가 뿌리고 온 것도 다 누나가 사주고 지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다 누나가 사준 거래요. 코디해줘가지고.
야, 잘 만났다, 여자분. 결혼해도 되겠다. 내조 잘하시겠네.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 행동도 누나분이랑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었거든요, 한 잔. 네. 술 한 잔 하고 있는데 되게 스윗해진 거예요, 얘가. 얘가 옛날에도 여자친구 몇 번 사귀었지만은 뭐 둘이 있을 때 모르겠는데 지인이 앞에 있거나 저를 만나거나 같이 아니면 다른 지인이 앞에 있을 때는 얘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좀 오글거린다죠. 그럴 마음은 있는데 못 해주는 거, 이렇게 못 챙겨주는 거예요, 여자친구. 그러니까 뭐 수저를 놔준다든지 아니면 물을 따라준다든지 아니면 뭐 여자친구 화장실 갔을 때 이제 화장실 앞에서 핸드백 같은 거 들고 기다리고 있다든지 그런 걸 되게 꼴불견하게 보던 애였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다 해준 거예요. 오. 그러니까 겉모습도 변하고, 근데 그게 또 30년 평생 그런 모습을 못 보던 제가 보기에 조금 낯설긴 했지만은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좋아하는구나. 결혼도 서로 할 사이라고 하니까 잘 됐다. 누나분도 이제 아무렇지 않게 그냥 똘비한테 똘비야 저거 뭐 휴지 좀 줘. 뭐 물 좀 따라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 똘비가 척척척 하더라고요, 그거를. 네. 되게 예쁘게 봤어요. 그렇게 이제 술 한 잔, 두 잔 먹는데 점점 뭔가 묘한 거예요. 둘이 행동이. 왜요? 이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서로 취할 거 아니에요. 취하는데 누나분이 맨 처음에는 똘비야 저것 좀 줄래? 이렇게 얘기하던 분이 야 물, 야 휴지, 숟가락 이렇게 명료한 거예요. 줘도 아니에요. 그냥 단어만 얘기를 해요. 예. 야 저거. 근데 똘비도 이상했던 게 말끝마다 미안 미안, 갖다 줄게, 미안 계속 이렇게 해요.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다. 근데 또 뭐 안 이상하게 보면 또 안 이상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잡혀 사니까. 아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너만 잡혀 사는 것도요. 그게 좋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네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유부남이니까. 뭐 벌써 초장부터 잡혔구나. 너도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흐르고 제가 이제 거기 지역이 다른 곳이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다 잤어요. 똘비집에서. 그날 안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그날도 그렇게 하려고 그 누나분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누나분을 먼저 보냈어요. 누나분이 가시면서 오늘 재밌었다고 다음에 한번 더 보자고 잘 놀다 가시라 이러고 먼저 이제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그 둘이가 결혼 얘기가 있고 동거를 하고 있었대요. 똘비집에서. 예. 그래서 저 때문에 혹시 뭐 주무실 곳 있으시냐고 했더니 부모님 집에서 자면 된다고 본가에서. 괜찮다고. 재밌게 놀다 가셔라 이러고 저희가 마중을 보내고 저희 식당에서 나와서 2차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술집을 둘이서. 그래 이제 한 잔 두 잔 그 누나분 얘기도 하고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똘비가 앉아가지고 제가 똘비한테 아이고 참 많이 변했다, 행복해 보인다,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막 이제 누나 자랑을 하더라고요. 똘비가 하는 말이 얘가 태어나서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누나분이 그렇게 건강을 신경을 써준대요. 막 뭐 비타민이나 우리 나이 때 30 넘으면 이런 거 챙겨 먹어야 된다고. 건강해도 건강검진도 받으러 가자 하고 뭐 이제 챙겨 먹는 거 있잖아요. 저희 뭐 비타민 네.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 드시는 거. 그런 것도 맨날 챙겨주고 보약도 다려 먹여주고 참 내조를 잘해준다. 결혼 전부터. 그래서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고마워서. 그래서 막 이렇게 애가 많이 바뀌었구나 예.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흐뭇했죠. 이제 술을 또 한 잔, 두 잔 적시고 있는데 얘가 한참 얘기하다가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데 말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깡남아 이러면서 왜? 이랬더니 아니다 이러고 계속 말을 돌리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싶었고. 그럴 때는 술이 약이잖아요. 먹이면은 어차피 털게 돼 있어요. 계속 먹였어요, 술을. 그러니까 나중에 막 한참 먹고 얘가 좀 어느 정도 얼큰하게 취했다 생각할 때 제가 물었어요. 야, 그건 그렇고 아까 말하려는 게 뭔데? 말해봐. 이랬더니 야, 그때서야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똘순이 누나가 조금 4차원이다 이러는 거예요. 4차원 왜? 이러길래 네가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데이트하고 이러면은 영화관 이런 데 가잖아요. 그 누나분 영화 스타일이 공포영화 이런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어두운 분위기 영화?
막 무거운 분위기 영화. 그래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 그 누나가 보고 싶다고 하니까 공포 영화 이런 거를 맨날 보러 갔대요. 근데 얘는 귀신을 보는 애잖아요. 현실에서도 보기 싫은 귀신을 보는데 그렇지. 돈을 주고 영화관에서까지 귀신을 봐야 한다는 게 좀 스트레스였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누나가 좋다 하니까 맞춰준 거죠. 하루는 또 그렇게 갔대요. 가자 하니까. 영화를 한참 보고 있는데 사람이 귀신한테 보통 당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 장면 딱 나오니까 얘가 그냥 고개를 돌렸대요. 아, 보기 싫어. 이러면서 지겨워. 이러면서. 탁 누나 쪽 고개를 돌렸는데 누나가 보니 영화가니까 조용하니까 박수를 치는데 소리 없이 탁탁탁탁 이렇게 치면서 하하하하하 하고 조용하게 웃더래요. 뭐야? 얘가 놀래가지고 저 장면에서 왜 웃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나와가지고 물어볼까 하다가 누나가 또 영화 재밌었다 그치? 이러면서 하니까 또 말을 못한 거예요. 얘가 재밌었다. 그렇게 넘어갔는데 막 이렇게 뭐 하여튼 이상한 그런 좀 4차원적인 얘기들을 막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한 게 좀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얘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 하면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똘비가. 얘기하라고. 우리가 뭐 지랑 내랑 못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뭔 얘기를 못하냐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성욕이 너무 강하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을 그렇게 이제 남녀 사랑을 나누자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유부남은 저 입장에 이게 한참 타오를 때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그 행위를 그렇게 사랑을 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항상 그 자기 집 주변에 누나랑 사귀고 항상 가는 그 모텔 있죠. 네. 숙박업소. 거기 한 군데가 단골이 있대요. 거길 꼭 가서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자기 몸에 타치도 안 한대요. 그게 좀 너무 이상하다. 그건 좀 그렇다. 이랬더니 얘가 지가 말한 거에 제가 맞장구를 쳤는데 인상을 딱 쓰면서 뭐가 이상한데?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네가 이상하다 해서 나 이상하다 맞장구 쳐준 건데 왜 화를 내니까 미안 또 이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이제 연인이니까 멀리 놀러를 가고 하면 하룻밤 자고 온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어디 숙박업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근데 가면은 한 이제 밤 막 10시, 11시 이 정도 되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들 평균적인 생각이 어디를 숙박업소를 얻어서 그 지역에서 하룻밤 자고 내려간다 그 다음날 이건데 그 누나는 누나 오늘 자고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내려가자고. 알겠다 이러고 뭐 피곤한데도 똘비는 지가 운전해서 내려온대요. 몇 시간 걸려서.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쉬자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똘비야 쉬었다 가자 이러면서 그 맨날 가는 모텔로 끌고 간대요. 애를. 예. 그게 너무 이상하단 거예요. 예. 아니 집 근처인데 그럼 집에 들어가서 자면 되지. 아니면 그 사랑을 나누던가 집에서. 그게 너무 이상하단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어느 날부턴가 그 사랑을 나누는데 가학적인 행동을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욕을 해보라고 한다거나 예. 아니면 이렇게 좀 가학적인 행위를 해보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좀 4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약간 이상성욕 이런 거잖아요. 듣기로도. 야 내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사람마다 취향이 있겠지만은 강압적으로 그렇게 너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또 얘기했더니 인사를 확 써요. 그러면서 누나 지금 욕하냐고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이거 왜 이러지 속으로 생각하면서 싸울까봐. 그래서 저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또 미안 진짜 미안 이런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한다는 얘기가 그래 그런 건 취향이라고 치고 결혼할 사이긴 하지만은 애를 가지자고 한대요. 먼저? 응. 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누나. 결혼을 하고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면은 아기 계획을 가져가지고 임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너 나랑 헤어질 거냐고 왜 애를 먼저 가지면 안 되냐고 그런 식으로 계속 쪼른단 거예요. 임신하자고. 그냥 거절거절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건 아니잖아. 저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얘가 자꾸 행동도 이상하고 자기가 먼저 말을 해놓고 내가 편을 들어주면 누나 욕한다고 화를 내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 네. 원래 얘 성격이랑 너무 달라져 있으니까 저도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제일 신경 쓰였던 게 남자분들 보통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이러면은 휴대폰 안 보거든요.
휴대폰 그냥 신경 안 쓰시잖아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똘비는 그랬어요. 항상 제가 30년 넘게 보던 애니까 같이 술자리 있으면은 휴대폰 그냥 지 옷에 넣어놓고 아예 쳐다도 안 보던 애거든요. 근데 얘가 저랑 술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얘기하는 내내 계속 폰을 만지작거려요. 이렇게 쳐다봤다가 다시 얘기하고 쳐다봤다가 얘기하고 얘가 왜 이러지? 제가 그때도 한참 얘기를 하면서도 휴대폰을 보면서 뭐 누나가 막 이랬는데 이게 좀 고민이야 이러면서 계속 휴대폰을 보면서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싶었고 야 뭐 하냐 이러면서 휴대폰을 싹 뺏어서 봤어요. 봤더니 카톡 화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카톡 채팅방 보면 왼쪽 위에 그 대화 상대 이름 나오잖아요. 거기에 주인님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주인님 이 뭐야? 이래가지고 보는데 이렇게 채팅창이 있는데 똘비가 친 것만 있고 답이 없어요. 상대방이. 상대방 채팅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올려봤어요. 임마가 도대체 뭔 카톡을 보냈나 싶었고 쭉 올려봤더니 저희가 지금까지 술자리에서 했던 대화 내용을 누나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 얘가 뭐라고 하더라. 얘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하더라. 이거를 저희 대화 내용을 다 보고하고 있던 거예요. 그냥 누나 하는 거 보니까 그 똘순이 누나잖아요. 근데 답장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딱 순간 보고 소름이 쫙 끼쳤던 게 그때가 한 새벽 2시 됐거든요. 누나분 먼저 간 지가 한 2시간 정도 흐른 뒤였어요. 근데 카톡 옆에 보낸 거에 읽어서 그런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받고 답장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이거 뭐야? 이 생각하고 있는데 똘비가 싹 뺏어가면서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거예요. 저한테 욕을 하면서. 야 너 그거 뭐냐? 이랬더니 얘가 얼버무려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누나 잘 들어가는가 싶어. 아니야 이러면서 가재요. 나가자고. 지금 물어봐도 괜히 말싸움만 할 것 같고 어차피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면서 물어보자 싶어가지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따라 나갔고 제가 이제 좀 분위기도 세신시킬 겸 야 똘비가 뭐 집에 가서 한 잔 더 할래? 이러면서 맥주 사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똘비가 또 휴대폰을 막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깡남아 미안 오늘 집에 가서 자라 이런 거예요. 집에 가라고. 야 이 시간에 집에 어떻게 가? 이랬더니 택시 타고 가라면서 20만 원을 지어주면서 가란 거예요. 미안 이러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뭐 대꾸할 틈도 없이. 많이 변하셨다. 왜?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해가지고 그냥 뛰어가 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뒷모습 쳐다보면서 있었어요. 집 가는 쪽으로. 제가 왜 저래?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똘비가 뛰어가는 방향 쪽으로 저 멀리 가로등 밑에 누구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저 자세히 봤거든요. 그 똘순이 누나예요. 그래서 제가 저 누나가 왜 집에 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똘비가 그쪽으로 한참 뛰어가더니 뭐라 둘이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제가 이제 집 왔어요. 그날은 그냥 일단은 길바닥에서 잘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제가 그날 갔는데 그날 이제 제가 자고 오는 줄 알고 왜냐면 내려가면 항상 잤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친정가 있었거든요. 그때 임신하고 있어가지고 초기라 가지고 친정집에 가 있어가지고 저 혼자서는 또 자기도 그렇고 저희 동네에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희 본가가 저희 부모님이 같이 사셔서 이 동네에 이제 본가에 가서 자자 오늘 혼자 가기도 그렇고 왜냐면 그리고 저희 강아지들도 다 맡겨놓고 왔었거든요. 저희 본가에 어차피 내일 데리러 와야 되니까 그날은 저희 부모님 집에서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아침 먹으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똘비 결혼할 분 생겼대. 어제 만났어. 이랬더니 부모님이 보통 물어보시잖아요. 어떻디? 물어보는지 다 얘기를 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걱정하시죠. 당연히. 자식 같은 애인데. 야 이거 똘비가 젊은 애가 재산이 좀 있으니까 재산 노리고 들러붙은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는 호들갑 떠지 말라고 애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잘 하겠지 지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냥 평범한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뭐 걱정은 되는데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워낙 똑똑한 애니까 지가 알아서 잘 하겠지 싶었고 이제 그냥 연락만 했어요. 애가 또 가게 한두고 하니까 바쁘니까 연락하고 하면 또 잘 받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처럼. 그래서 뭐 다음에 가족끼리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2달 지났나? 그때 그 2달 지나는 동안 연락이 계속 됐었거든요. 예. 어느 날부터인가 카톡을 씹어요. 바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보통 안 받으면은 뭐 못 받았다 이런 그게 나와야 되는데 뭐 죄송합니다 회의 중이라서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 보내는 거. 그게 날라오는 거예요. 전화는 안 받고. 얘가 왜 전화를 피하지? 그래가지고 얘네 집을 갔는데 안 열어줘요.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꿨더라고요. 원래 얘 비밀번호 아는데 둘이 동거를 해서 그런지 비밀번호 바꿔놨더라고요. 비밀번호 안 맞아요. 애는 봐야겠는데 걱정이 돼서 아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가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가 클럽. 거기를 그냥 찾아간 거예요. 거기 출근을 할 거니까 갔어요. 무작정 그냥. 예. 갔더니 이제 너무 일찍 가니까 클럽이 늦게 문 열잖아요. 그때가 한 3시쯤에 가가지고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앞에서 무작정 기다렸어요.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한 1시간 기다렸더니 그 동업하는 형님분 있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얼굴 아니까. 근데 친하진 않아서 서로 존댓말 하는 사이였거든요. 그 형님께 어떻게 오셨냐고. 아 똘비 보러 왔다. 연락이 안 돼서. 똘비 출근 잘하고 그런데 연락이 안 되더냐고. 연락이 안 된다. 들어와서 기다리시라.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기다렸더니 사무실 같은 데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형님분이랑. 바깥에서 이렇게 누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문 너머로. 근데 문쯤 거의 다 와가지고 형님 이러면서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똘비인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얘가 그렇게 형님 하면서 부르면서 들어오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탁 들어왔는데 똘비인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얼굴만 똘비고 애가 완전 바뀌어 있어요. 옷 입은 거 하며 향수를 뭐 몸에 들이부었는지 향수 냄새가 들어오는 순간 진동을 하더라고요. 머리도 막 염색을 해가지고 원색으로 노란색이었나 그때? 귀도 뚫어 있고 예. 손목에 문신도 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몇 달 전까지는 아예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똘비가 들어왔길래 똘비야 이랬더니 똘비가 저를 탁 보면서 아씨 이러는 거예요. 인상을 쓰면서 제가 그냥 뻥져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서 있다가 소파 쪽으로 와가지고 앉더라고요. 왜 왔냐도 아니에요. 뭔데 이런 거예요. 저한테. 아니 연락이 안 돼서 왔다. 예. 그랬더니 바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요. 그럼 왜 전화는 안 받냐? 바빴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걱정돼서 왔다. 연락도 안 되고 뭐 결혼 당장 내일 할 것 같이 하던 애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없고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서 왔지 이랬더니 막 얘기를 안 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야 너 똘순이 누나한테 찝짝댔냐고. 무슨 말이냐고. 알아듣게 설명을 해라 이랬더니 누나가 그날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 제가 찝짝대더래요. 막 연락해가지고 막 만나자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또 믿은 그것도 참 웃기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니 몇 년 사이인데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믿어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야 너희 누나 번호도 모른다고. 그날 술자리 한두 시간 보고 그게 다다. 너희 누나 얼굴도 기억 안 난다고 얘기를 했더니 됐고 누나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나 진짜 너한테 실망이다 이런 거예요. 저한테. 아니다 오해다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얘기를 제가 했어요. 설득을 하려고. 우리 부모님도 니 진짜 걱정 많이 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입 존나 싸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아저씨 아줌마한테 그 얘기를 왜 해 이런 거예요. 거기서 또 제가 이상한 거 얘가 저희 부모님을 보고 아저씨 아줌마라고 안 불러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지. 근데 아저씨 아줌마한테 그 얘기를 왜 해 이런 거예요. 얘 왜 이래 이라고. 야 아니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아들 같은 애인데 그러니까 아들 같은 애지 아들은 아니잖아. 우리가 가족이야 이런 거예요. 다 됐고 그냥 연락하지 말라고 앞으로. 안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막 저희 부모님 욕 비슷한 그런 식으로 막 막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게 저는 막 들으면서 그 당시에 화가 나고 좀 서운한 게 아니라 무섭더라고요. 겁이 나고. 왜냐면은 얘가 저를 보면서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 얼굴은 저를 보는데 눈이 사방팔방으로 계속 돌아요. 눈알이. 그러니까 제 눈을 못 마주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눈을 피하면서. 무섭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형님이 같이 있었잖아요. 옆에서. 그 형님도 저희 둘 사이가 어떤지 알아요. 무슨 사이인지. 그러니까 옆에서 듣다 보니까 형님이 야 너 말이 너무 심하다 똘비야. 예. 아니 그 부모님 같은 분한테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뭐가 오해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 형님이 끼어드셨어요. 저희 대화에. 그랬더니 얘가 형님 뭐냐고 끼어드냐고 욕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친해도 나이 많은 분들한테 반말도 안 하는 애예요. 얘는. 형님도
화가 나잖아요. 후배란 놈이 갑자기 자기한테 쌍욕을 하니까 아니, 둘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상. 그래서 제가 형님 죄송하다. 그 좀 나가 계시라 진정하시고 제가 둘이서만 얘기를 해보겠다 이거 내보냈어요 겨우. 그리고 형님 겨우겨우 말려갖고 내보내고 문 탁 닫고 딱 돌아섰는데 얘가 소파에 앉은 채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막 중얼중얼 소리가 들리길래 이렇게 다가가봤어요. 똘비야 괜찮냐 이러면서 갔더니 형님 죄송해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야 니 괜찮냐고 이랬더니 똘비가 그때서 저랑 시선을 마주치는 거예요. 애가 좀 예전 모습으로 약간 돌아온 것 같더라고. 진정이 됐는지. 그래서 너 뭔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얘가 한다는 말이 누나가 하는 말을 거역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가스라이팅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뭔가 이게 이런 것까지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은 드는데 몸이 이미 반응을 하고 있대요. 누나의 말에.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절해야 되는 이유도 안 떠오른대요. 머리에서. 그냥 하루 종일 멍하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중간중간에 저희 술 먹으면 필름 끊기잖아요. 그것처럼 기억이 탁 사라진대요. 그랬다가 눈 뜨면은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딱 나면 나 너무 이상하다. 막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나 너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고 저 그때 예전에 도와주신 비구니 스님 있잖아요. 그때 그 영혼 결혼식 사기 결혼식 네. 그때 도와주신 그분한테 일단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일단 상담이나 받으러 가보자. 그리고 얘 바람 좀 세게 해주자. 거기가 절이니까 산중에 있고 이러니까 너 거기 스님한테 한번 가보자. 오랜만에. 그분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좀 현명하시니까 상담이라도 받으러 가보자. 이렇게 슬쩍 얘기했더니 욕을 막 하면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내가 거길 왜 가! 이런 거예요. 저한테. 막 발악을 하길래 얘가 180 넘고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참 고함 지르고 있는데 그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 형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혹시나 또 막 치고받고 싸울까봐. 그러다 고함 소리가 들으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뜯어 말리시더라고요. 그 형님도 덩치가 좀 있으셨거든요. 똘비야 왜 그러냐고 막 말리는데 한참을 그렇게 실갱하고 있다가 저도 퍼뜩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도와가지고 형님 얘 차에 좀 태우자고. 어디 가게? 이러길래 갈 데가 있다고. 막 이제 겨우 끌어가지고 둘이서 똘비를 차에 태웠는데 얘가 또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해버리면 사고가 날까봐. 저희 자동차 뒷자리 보면 벨트가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그걸로 진짜 칭칭 맸어요 애를. 못 움직이게 하려고. 매놓고 형님이 같이 가줄까 이런 거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좀 이따가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해 입힐 것 같아. 형 괜찮다고 여기까지만 해주고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차를 당장 출발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간 거예요. 네. 그 절로 스님 만나러 갔어요. 가는 도중에 스님 저 지금 무슨 일이 있어갖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지금 가고 있다고 오래요. 갔어요. 갔더니 스님이 마중을 나와 계시는데 얘가 그때까지 조용했거든요. 잠깐은 뭐 막 그렇게 고함 지르고 내리게 해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얌전히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뒷자리에서. 그냥 끙끙 앓고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그래 진정됐나 보다 하고 딱 데리고 왔는데 절에서 주차장에 도착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얘가 또 막 발악을 한 거예요. 고함을 치면서. 거기 그 절에서 일하시는 관계자분 남자분이랑 해가지고 겨우겨우 내렸어요. 문 열고. 근데 그 스님분이 마중을 나와 계셨는데 똘비가 타 있는 뒷자리 문을 탁 여니까 코를 딱 막으시면서 비린내가 왜 이렇게 나? 이러는 거예요. 예. 비린내요? 이랬더니 안 나시냐고. 저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왜냐면 얘가 향수를 그때 찰떡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 향수 냄새밖에 안 났거든요. 아니 무슨 비린내가 나냐 이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그 남자분이랑 저랑 똘비 막 이렇게 겨우 진정시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당장 그 법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고. 막 끌고 들어갔더니 얘가 그 법당 문턱 딱 넘어서니까 불썩 주저앉아요. 그러더니 또 숨을 막 고르더라고요. 얘 왜 이래 진짜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겨우 진정되고 얘도 좀 정신을 차렸어요. 똘비도. 예. 그래서 스님한테 이제 얘는 말할 그게 아니니까 제가 아는 거 일단은 본 거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했어요. 스님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뭐 영적 능력이 탁월하고 뭐 이러신 분은 아니라서 본인도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문 탁 열고 처음 똘비 봤을 때 그 비릿한 냄새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스님이.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일이 생긴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스님 했더니 번호 하나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하고, 무당 이런 분은 아니신데 그 점집? 네. 뭐 이런 좀 신통력 있으신 그런 분이시래요. 네. 그래갖고 이분한테 연락 한번 해보라고. 일단은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이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도움을 구해보라고. 알겠습니다 스님 이러고 이제 얘가 진정이 됐으니까 차에 태우고 돌아가는 길에 괜찮냐 이러니까 얘가 진짜 죽은 사람처럼 눈은 뜨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가만히 이렇게 창문에 얼굴 기대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받아왔으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지금 전화할게. 당장 가자 너. 지금 이상하다 너. 당장 가보자 나온 김에. 이랬더니 얘가 안 간대요. 그냥 출근시켜달라고. 막 설득을 했죠 운전하면서. 야 너 지금 정상 아니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가보자 일단 이랬더니 죽어도 안 간대요. 당집 이런 데 죽어도 안 간다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설득을 하는데 또 얘가 흥분을 시키면은 진짜 난리를 칠까봐. 그럼 알겠다 이래가지고 그날은 그냥 이제 그러면 다음에 잘 생각해보고 연락해라고 언제든지 네 마음 정해지면은 당장에 내가 올 테니까 가자 그때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출근을 시켜줬어요 클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돌아가는 길에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뭐 집에 가서 잠도 안 올 것 같고 걱정돼서. 그래서 그냥 당장에 저 혼자 가는 길에 차 옆에 세워놓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탁 받으시는데 제가 여보세요 이랬더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대뜸 야 주소 보내줄 테니까 그냥 와 이러는 거예요. 툭 끊어요. 언제 저랑 얘기를 해봤다고. 뭐지? 이랬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주소가 찍혀있더라고요. 갔어요 그냥 급하니까. 가서 찾아갔더니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이제 그 스님한테 소개로 왔다 이랬더니 이분이 탁 저 보자마자 머리 이렇게 묻혀왔어 비린내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러면서 그 무당분들 보면 뭐 그 나뭇가지 이런 걸로 제 어깨를 툭툭툭 털어주대요. 그러면서 뭐 이런 걸 묻혀왔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털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이제 얘기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똘비 상태랑 제가 본 거 뭐 이런 걸 다 얘기해드렸더니 뭐가 쓰인 것 같긴 하대요. 근데 이게 뭐 말로만 들어서 뭐 그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당사자가 네. 오든가 해야지. 아니 근데 얘기만 들어보실 그걸 어떻게 아시냐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맨 처음 왔을 때 웬 비린내가 확 올라오더라고. 이게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마다 특유의 향이 있대요. 네. 그 사람으로 말하면 채취죠. 그렇죠. 그 냄새가 있대요. 이 비린내 이런 거는 새끼? 뭐 생마? 막 이런 그게 비린내가 진짜 심하게 나는데 예. 내가 너한테서 맡은 냄새는 그런 비린내가 아니고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냄새가. 이게 한 명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너한테 그냥 잠시 있다가 냄새가 이렇게 묻을 정도면은 되게 오래됐던 건데 좀 빨리 와야겠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데리고 오는데 얘가 막 절에 가는데도 발광을 하더라고. 여기까지 제가 데려올 자신이 없다. 무섭다 솔직히. 선생님이 같이 가주실 수 없겠냐. 그러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여쭤봤더니 귀신이 눈치가 진짜 빠르대요. 그래서 혹시나 가다가 들키면은 네 친구 위험하다고. 만약에 들린 거면은 네 친구 야 차도에 뛰어들거나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안 들키려고. 아니면 귀신이 도망가거나 이래버리면은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 말 들으니까 무작정 같이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뭐 어떡할까요 선생님. 지금 제 친구 너무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점집은 안 되겠지 이러는 거예요. 못 데리고 오겠지 이러시길래 그렇다. 나도 너무 무섭다 데리고 오기가. 자신이 없다 이랬더니 그분이 명함 하나를 주세요. 이게 뭐냐고 이랬더니 거기 가보래요. 일단은. 예. 봤더니 그 상호명은 얘기를 안 할게요. 상호명에 그분 성함이 적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심령현상 뭐 그런 데인가 봐요 사무소가. 그런 데가 대충 있죠. 읽어보니까. 예. 여기는 당집은 아니다. 막 심리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가서 여기 뭐 한번 데리고 가가지고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그러니까 뭐 말이 이래서 그렇지 뭐 개인 정신과 뭐 정신병원 심리 상담 이런 데래요. 그런 거 비슷하다 보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분이 가기 전에 하는 말이
와, 근데 너도 참 간덩이가 진짜 크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야,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도 모르는 그 발광하는 애를 데리고 뭔 자신감으로 네가 운전해서 뒷자리에 개 태우고 왔냐고. 예. 너 걔가 만약에 그거 풀어가지고 목 조르거나 뭐 이랬으면 너희 둘 다 죽었다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냄새가 심하게 벨 정도면은 너 진짜 위험한 데 단 거라고.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그때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저도 그때 당시에는 다급하니까 그랬지. 다 지나고 생각을 소름 돋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그날 또 갔어요. 그 명함 들고. 그래갖고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당집에서도 그렇고 솔직히 당사자가 와야 되잖아요. 여긴 그리고 뭐 심리 상담 비슷한 곳이라고 왔는데. 그래서 그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밤새 고민을 했죠. 아니 얘를 또 거기까지 뭐 어떻게 설명을 하고 데리고 갈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날 이제 자고 밤에 그 다음날 아침인가? 아마 점심 조금 넘었을 때였을 거예요. 똘비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가게에서. 받았어요. 똘비야 이랬더니 누구시 이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랬더니 그 형님이에요. 동업하시는. 형님 어쩐 일이시냐고 똘비 전화로. 아니 저희 빨리 와봐야 되겠다고. 가게로 오래요. 클럽으로. 사무실로 오라고. 왜요 이랬더니 그냥 오라고. 갔어요. 부랴부랴 갔더니 사무실 문 탁 열고 들어가니까 똘비가 맨발로 옷도 막 뭐 약간 걸친 건지 안 걸친 건지 그냥 반쯤 이렇게 걸치다 마다하게 걸쳐 있고 방바닥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실 바닥에 쭈그려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예. 형님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얘가 말을 안 한대요 똘비가. 자기가 출근을 했는데 문이 열려있더래요 사무실 문이. 똘비 출근했나? 문 열고 탁 들어갔는데 얘가 이 자세 그대로 아까 전부터 말도 안 하고 물어봐도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말을 안 한다고. 갖고 그 형님 제 전화번호 모르니까 뒤진 거예요. 얘 옷을. 하고 휴대폰을 나와가지고 저 이름은 아니까 검색을 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온 거예요. 제가 물어봐도 얘가 말을 안 해요. 야, 너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냥 계속 떨고만 있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갖고 안 되겠다. 야, 너 나랑 갈 데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당집은 안 가? 이러는 거예요. 당집은 절대 안 간다고. 그때까지도 막 떨고 있으면서도 한다는 말이 그건 거예요. 갖고 당집 아니다. 저기 심리 상담하는 데니까 거기라도 한번 가보자. 겨우 설득해가지고 옆자리 태우고 갔어요. 갔더니 다행히도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남자분이시더라고요. 뭐 약간 의사 선생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연락을 받았대요 그분이. 갖고 이제 또 막 그 얘기를 들려드렸죠. 얘가 이런데 제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랬던 게 당사자가 왔잖아요. 당사자가 얘기를 하는데 얘가 말을 안 하니까 말을 하라고 해도 그것도 무작정 선생님 앞에서 3명이서 그냥 침묵 뭐 무건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아는 거에 대해서. 이래 갖고 저래 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뭐 영적 무당 이런 것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고 그냥 약간 이런 심령 현상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는데 아까 전에 똘비가 탁 들어오는데 그 무당분처럼 하는 말이 비린내가 확 나더래요. 예. 자기가 뭐 영안 이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연구하다 보면은 무속인 분들도 찾아다니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트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에는 맡을 수 있나 봐. 그런 냄새가 났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저희 둘이만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누나 얘기도 막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했거든요. 누나 좀 이상한 것 같다. 네. 얘도 이상하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막 한참을 들으시다가 반대편에 앉아 계셨어요. 똘비가 제 옆에 바로 앉아 있고 얘는 그때 고개 숙인 채로 계속 그냥 떨고만 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한참 듣다가 피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똘비를 봤어요. 손가락 가리킨 게 똘비니까. 봤더니 얘 손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바닥으로. 뭐야 무슨 피지? 이러고 봤더니 얘가 손톱으로 손을 얼마나 꽉 눌렸으면 피가 나요. 그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똘비야 이러면 딱 봤는데 고개 숙인 채로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죽일 듯이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무슨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엔 탁 겁을 먹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참다 저도 화가 폭발한 거예요. 지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말을 하라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네가 말을 안 하면 못 도와준다고. 막 화를 냈더니 얘가 한참을 또 말이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알겠다고 말하겠다고 말을 해봐라 이랬더니 얘가 한다는 말이 그때 사무실에 제가 보내줬잖아요. 전날에 보내줬는데 출근 안 한 거예요. 얘가 출근을 안 하고 그때는 정신이 있었대요. 근데 얘가 생각을 한 게 자기도 뭔가 들린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들린 건지 아니면 누나한테까지 붙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가 지금 급골아지면서 이 누나 걱정한 거예요. 똘순이 누나. 연락을 한 거예요. 똘순이 누나한테. 좀 보자고. 근데 집단에도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둘이서만 못 보겠고 카페로 불렀대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긴. 네. 그래서 만나자고 한 카페에 문을 탁 여는 순간 필름이 끊겼대요. 그리고 필름이 끊기고 정신이 든 게 갑자기 양쪽 볼이 거의 뭐 얼음 오래 잡고 있으면은 시리다 못해 아프잖아요. 그렇죠. 양쪽 볼에 뭔가 되게 차가운 게 탁 닿더래요. 자기 양쪽 볼에. 근데 점점 아프더래요. 이게 얼마나 차가우면. 얘가 이거 뭐야 이러면서 눈을 탁 떴는데 그 맨날 가던 모텔이더래요. 누나랑 같이 가던. 그리고 여기 내가 어떻게 왔지 뭐야 이러고 눈을 이제 뜨고 시야가 이제 확보가 되니까 딱 봤는데 자기가 똑바로 누워있고 누나가 올라타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얘는 상황 판단이 안 되잖아요. 예. 하고 누나 뭐 하는 거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고 움직여지지도 않더래요. 그래갖고 이 누나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나가 되게 야한 미소, 야릇한 미소를 띠고 웃고 있는데 보통 자기를 봐야 되잖아요. 네? 사랑을 나누고 있으면은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앞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얘가 볼도 차갑고 뭐가 이렇게 자기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을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런데 이렇게 잡힌 상태로 위가 안 보이잖아요. 뒤쪽이 머리 위쪽이. 근데 얘가 겨우겨우 힘을 짜내가지고 본 거예요. 이렇게 딱 봤더니 웬 남자가 이렇게 웃으면서 흐흐흐 이러고 있는데 자기 볼을 잡고 못 움직이게 그러고 있더래요. 근데 그 남자가 사람이 아니라고 딱 보자마자 느낀 게 코 위로 없더래요. 그러니까 코랑 입 밑으로는 있는데 얼굴에 반이 날아가 있더래요. 그래서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난 거예요. 겨우. 그러니까 가위 눌린 걸 푼 거죠. 힘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겨우 떨쳐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옷 주섬주섬 입고 있는데 저희 그 바닥 이렇게 손으로 치면은 탁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뒤에서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본능적으로 소리가 들리니까 뭐지 이러면 본 거예요. 봤더니 웬 벌거벗은 남자가 아까 본 코 위로는 아예 없고 얼굴 형상이 웬 벌거벗은 남자가 이 새끼 어딨어 이 새끼 어딨어 이러면 막 바닥을 다다다닥 치고 있더래요. 지 찾으려고. 얘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저거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이게 머리가 날아간 게 아니라 내려앉아 있던 거래요. 그러니까 잘린 게 아니라 코 위쪽으로 이렇게 진개진 것처럼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밑에서 보니까 잘린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다 찢어져 있는 눈이 중간에 탁 두 개가 이상하게 이렇게 딱 박혀 있는데 그 눈알이 막 돌아가다가 똘비를 탁 본 거예요. 보고 저기 있네 불가리 향수 저기 있네 불가리 향수 막 지한테 올라고 하더래요. 다다다다닥 거리면서. 얘가 그거 보고 뛰어나왔던 거예요. 옷도 막 대충 걸쳐 있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나왔는데 이게 더 소름 돋았던 게 그때 그 남자 귀신을 보고 소름이 돋았던 게 아니고 똘순이 누나가 옆에서 그 귀신을 부축하면서 오빠 저기 있어 오빠 저기 있어 오빠 저기 있어 이러면서 계속 똘비 쪽으로 끌더래요. 그 귀신을. 얘가 그게 보고 더 소름이 돋아 도망쳐 나온 거예요. 오빠 저기 있어? 네, 오빠 저기 있어 오빠 저기 있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한테 갈 데가 없잖아요. 집에 가자니 누나랑 동거하는데 이 누나가 또 오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얘가 생각난 게 지금 어디 뭐 연락해갖고 도와줘 이런 정신도 없고 게다가 모텔에 뭘 놔두고 뭐 하여튼 뭐 챙겨올 그런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냥 자기 클럽으로 간 거예요. 사무실로. 거기서 그냥 혼자서 그렇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발견하기 전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거기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뭔 말을 해요 거기다 대고. 조용히 있는데 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소파에 앉아있다가. 야 너 뭐해? 이랬더니 됐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됐냐고. 뭐가 돼? 이랬더니 아니 말하라길래 말했잖아. 나 누나한테 간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야 너 제정신이냐고.
너 지금 어딜 간다고 하냐고, 그 누나한테 왜 가냐고 이랬더니 제가 잡았어요. 그때 뿌리치면서 말하면은 보내줘야지 왜 안 보내줘 이러면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가려길래 전 겨우겨우 잡았죠. 야 정신 좀 차리라고 막 이렇게 고함 치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이 선생님 안 도와줘요. 앉아만 있고 가만히만 보고만 있더라고요. 저희 둘이를 막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거기 사무실 안에 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이 있나 봐요. 막 한참 실갱이하고 있는데 누가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벌컥 열고 나오는데 그 무속인 분이신 거예요. 오. 막 호통을 치면서 나오시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냐고. 탁 나왔는데 똘비 애가 저를 탁 뿌리치는데 딱 봤더니 덜덜덜덜 떨어요. 선체로. 무당분 보고. 예. 하고 막 뒷걸음질을 출입문 쪽으로 조심조심 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더니 그 무속인 분이 탁 똘비를 이제 고함을 치시고 똘비를 탁 보는데 순간 흠칫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혼잣말로 깜짝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봐요. 똘비를. 몇 번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와 웃으세요. 아이고 배야 이러면서 막 우셔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멍하니 봤죠. 무슨 일인가 싶고 아니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것처럼. 예. 아니 저분이 왜 저기서 나오시지?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똘비한테로 성큼성큼 가시더니 저희 어깨에 먼지 터는 것처럼 그 정도 위력으로 똘비 어깨 한쪽을 툭 치시는데 얘가 실 끊어진 이유처럼 불썩 주저앉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됐다고. 무속인 분이. 갖고 나중에 이제 좀 진정을 하고 네 명이서 앉아가지고 똘비도 옆에 앉아있고 무속인 분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니한테 얘기 듣고 내가 이분 아는 분은 맞다고. 근데 당집에 가자 하면 안 온다고 하길래 내가 숨어 있었다고. 그리고 내가 어차피 올 때부터 있었으면 얘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숨어서 다 들으신 거예요. 똘비가 하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했는데 밖에서 막 고함을 지르고 뭔가 일이 사단이 난 것 같으니까 나오신 거예요. 호통을 치면서. 해서 탁 나와서 봤는데 똘비가 서 있는데 웬 영가 한 명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래요. 똘비한테.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서 이렇게 영가를 자세히 봤더니 그 똘비가 모텔에서 본 것처럼 코 위쪽으로는 이게 짐해져가지고 날아간 것처럼 보이는 웬 벌거벗은 남자 귀신 하나가 온몸에 성한 곳이 없더래요. 막 다 비틀어져 있고 막 피멍 들어있고 온몸에 그렇게 있는데 똘비 목덜미를 입으로 탁 물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자기도 이런 일을 하면서 별의 별 귀신을 다 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귀신이래요. 예. 저렇게 매달려 있는 귀신을 처음 봤대요. 그리고 저렇게 생긴 귀신도 처음 봤고 그러니까 신기해서 아래 위로 본 거예요. 순간 놀래가지고 자기도 처음 봤으니까 그런 형태를. 아래 위로 봤더니 온몸이 너덜너덜한데 그 영가가 딱 한 군데가 쌩쌩하더래요. 어디요? 남자 중요 부위. 아. 거기만 쌩쌩하더란 거예요. 온몸이 걸레짝이 돼 있는데. 그런 상태로 매달려 있으니까 그분이 순간 실소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신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딱 보기에도 겨우 매달려 있는데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안 떨어지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한 부위만 뺑뺑하니까 너무 웃겨서 웃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러면 귀신이 붙어있던 거면은 뭔가 막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재령을 하거나 테마 뭐 의식을 하고 하니까 아니라고 겨우 매달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전에 어깨로 툭 쳤잖아요 손으로. 그러니까 슥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 한 방에.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빙의 이런 거 아니냐고. 저도 걱정이 되니까. 상식적으로 귀신이 붙어 있는데 이거 툭 한 번에 이게 될 정도면은 저도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거냐고. 얘 빙의 이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빙의 아니다 네 친구 이러길래 그러면 귀신이 그냥 뭐 걸쳐있던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호박 속 긁어내 보셨냐고. 호박 속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냥 호박 속 이러길래 긁어내 봤죠. 뭐 어머니 도와드린다고 이랬더니 그거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호박속 긁어내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호박속 긁어내면은 뭐가 남아요? 이러더라고요. 속을 긁어내면 호박 껍데기만 남겠죠? 그랬더니 그거라고. 생사람 몸 껍데기만 남기는 거라고. 그 년이 네 친구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사람이 자의적으로 뭔가를 생각을 못하게 하고 통제를 하면은 혼이 야금야금 깎여나간대요. 그래가지고 빈 껍데기 남기려고 한 거라고. 호박속 긁어내는 것처럼 야금야금 혼 파서 깎아 먹은 거라고. 네 친구 그렇게 하려고 한 거라고. 빈 껍데기만 남기려고. 저 그 얘기 듣고 생전 처음 제 머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빈 껍데기만 남겨서 뭐해요? 물어봤더니 뭐하긴 뭐해, 귀신 주려고 그랬겠지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아니 네 친구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그 귀신이랑 그년이랑 아는 사이구만, 이런 거예요. 오빠라고 했다며, 이러신 거예요. 아니 그게 되냐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뭐 결국 아니네요, 이랬더니, 아니 사람 폰 그래 깎아먹는 거 좋다 치자, 근데 맨정신으로 그걸 그 사람이 버티겠냐고. 온전한 빈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그 사람이 제정신에 버티겠어? 이러시더라고요. 둘 중 하나라고. 병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스스로 못 견디고 목숨 끊거나. 네. 그거 제정신으로 못 버틴다고. 와,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이런 거예요. 뭐 그런 애 다 있냐고. 그래가지고 똘비도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옆에서. 얘도 이게 귀신이 털려나가서 그런 건지 매달려 있던 게 말을 하더라고요. 눈빛도 좀 돌아와 있고. 평소에 제가 알던 똘비인 거예요. 야, 너 괜찮냐? 이랬더니, 그러면 혹시 얘는 아직까지도 그 누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들어보니까 미련이 남았나 봐요. 혹시 그 누나한테 붙은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 소개받았던 그 무속인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고. 아니라고. 네가 말한 그년이 네 혼 깎아먹는 중이어도 네 친구 아니었으면은 진짜 큰일 났다고, 조금만 늦었어도. 정신 차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얘가 계속 막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니까 말 자르고,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랬더니 그냥 그년이랑 당장에 연락 끊고, 그년 손 닿았던 거, 그년 뭐 숨결이 닿았던 거, 그년이 한 번이라도 쳐다봐도 싹 다 불태우라고 버리든가. 그러니까 그 여자를 네 인생에서 그냥 지우개를 지우는 것처럼 싹 다 지워버려. 아니면 네 진짜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똘비한테 당장에 가자고. 집에 같이 살잖아요. 예. 일단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지 뭐 그걸 버리든지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가자고. 그랬더니 얘가 계속 망설여요. 정신은 돌아왔는데 이제 사랑하던 사람이니까 믿기지가 않나 봐요, 그게. 그리고 똘비 입장에서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장에 믿을 수도 없고 그랬나 봐요. 가는 길 와중에도 제가 막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도 얘가 계속 뭔가 미련이 남은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창 설득을 하고 있는데 얘 전화가 아까 전부터 계속 울리는데 얘가 안 받아요. 예. 제가 또 전화가 오길래, 야 전화 받아라, 누군데? 이랬더니 경찰이래요. 예. 뭔 경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경찰? 이랬더니 지금 누나가 경찰서에 있대요. 똘순이 누나가. 예. 뭔 말이냐? 이랬더니 모텔에서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얘가 차를 모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 모텔에 주차돼 있던 차를 누나가 다 때려 부쉈대요. 똘비 차를. 도망갔다고. 예. 화풀이를 한 건지. 그러니까 막 두드려 부수고 막 하니까 이제 자동차 경적이 울리잖아요. 삐 울리니까 모텔 분이 나와가지고 막 웬 여자가, 그것도 단골 손님이 매번 오는, 차를 막 때려 부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분들이 데려가신 거예요. 예. 차는 견인해가고. 그러니까 얘가 경찰서에서 전화 온 거를 맨 처음에 받았었는데 그냥 경찰분이 이제 출석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니까, 그리고 차주니까 부서진 똘비한테 출석을 좀 해달라 했는데 얘가 뭐 이런 거 조치 취할 필요 없고 제가 수리비 다 부담하고 제 여자친구니까 괜찮다고 하고 전화 끊고 안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제정신이냐고. 당장 가자, 같이. 갖고 안 간다는 거 겨우 끌고 갔어요. 갔더니 경찰서 딱 들어가는데 좀 큰 경찰서였거든요. 파출소 말고. 근데 거기 무슨 과로 가래요. 가는데 복도에서부터 웬 여자 비명소리가, 나라고 간다고, 근데 나가야 된다고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데리고 딱 들어갔더니 그 똘순이 누나가 있는데 여자니까 남자 경찰분들이 어떻게 터치는 못하고 막 이게 어렵게 제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누나는 난리 법석을 치고 있고 어딜 만지냐면서 막 고함 지르고. 똘비를 데리고 탁 들어갔는데 그 누나가 똘비를 봤나 봐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똘비야 왔어, 이러면서 아양을 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빨리 조서 쓰고 뭐 이제 피해자 진술 이런 거 받고 이렇게 막 이제 하고 어떻게 가려고 하는데 예. 옆에서 계속 똘비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똘비야 우리 좋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화났으면은 누나가 미안하다고, 우리 대화로 풀자면서 보고 싶었다고 계속 아양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똘비한테 그냥 조용하게 똘비한테만 들을 정도로, 야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 섞지 마 계속 쳐다보지 마, 빨리 하고 가자 이랬어요. 똘비도 제 얘기를 듣고 이제 막 조서 빨리 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처벌까지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얘가 여자친구인데 싸워서 그렇다 괜찮다고 보내주라고 이러더라고요. 똘비가 누나 보내주라고 제가 다 부담한다고 모텔에 피해 입힌 것도 제가 다 배상을 하겠으니까 그냥 보내달라 다친 사람도 없고 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분한테. 알겠다 하고 근데 이 경찰분이 바로는 안 내보내준대요. 왜냐면 난리 법석을 떴던 걸 봐놓으니까 하루 종일 봤을 거 아니에요. 경찰분들이. 혹시나 또 막 찾아갖고 막 똘비 막 바로 같이 보내주면 그렇게 할까봐 따로 가시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다 이러고 똘비를 데리고 나가려고 이렇게 쳐다도 안 봤어요. 그 누나는.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러고 경찰분한테 인사하고 데리고 나가는데 이 누나가 급했나 봐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러면은 다 괜찮으니까 한 번만 나랑 자자고 마지막으로. 예. 모텔 가자요. 모텔 가자고 마지막으로. 막 고함을 지는데 제가 쳐다도 보지 말라면서 끌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더 다급한 목소리로 그 누나분이 우리 상현이 오빠 애 하나만 낳아줘 이러는 거예요. 상현이 오빠 애 하나만 낳아달래요. 상현이 오빠 애 낳아다. 네. 상현이 오빠 애 하나만 낳아줘 이러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예. 우리 상현이 오빠 불쌍해서 어떡하냐 애 하나만 놓고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싶어가지고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무시하고. 가는 길에 똘비도 이제 뭐 넋이 나가 있죠. 자기가 알던 누나가 아니니까 하고 얘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길래 이제 얘 데리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똘비네 집.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상현이 오빠 아는 사람인가? 이랬더니 처음 듣는다 이런 거예요. 예. 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상현이 오빠 누구지? 저 혼자 이제 생각하고 뭐 미친 년이 그냥 헛소리한 건가 싶어갖고 집에 데리고 갔어요. 애를. 일단 짐 싹 빼려고. 다 갖다 버리든지 뭐 어떻게 하려고. 그 선생님이 버리라 했으니까 불태우든지. 일단 짐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갔는데 챙길 거 막 챙기려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때가 이제 오후니까 해가 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어두니까 집에 불 좀 켜자이라고 불을 딱 켰거든요. 불을 딱 켰는데 저희 집 전등이 그냥 투명한 색깔이잖아요. 밝아지기만 하고. 불을 딱 켰는데 전등이 빨간색이에요. 온통 집이 빨간색인 거예요. 정육점 불빛? 빨간색. 그리고 제가 얘 집에 몇 달 전에 와봤을 때는 그때 뭐 가구 배치라든지 완전 다 다른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탁 보는 순간 휑한 느낌? 그러니까 제가 야 집이 왜 이래? 이러면서 똘비한테 얘기를 했더니 얘가 씨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자기가 누나랑 같이 가던 그 모텔이랑 똑같이 생겼대요. 집이. 침대며 거기 있는 가구며 지는 이따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을 못했던 거죠. 와, 모텔이네 이런 거예요. 저도 소름이 돋아가지고 야 중요한 것만 챙겨서 가자고. 빨리 가자고. 막 대충 이렇게 막 챙겨가지고 갔어요. 와. 야, 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진짜 정신 차리라고. 니 한 번만 더 올리면은 니 내 친구고 뭐고 나가려고 나도 무서워서 더 이상 못한다. 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래갖고 막 하는데 얘가 좀 불안한 거예요. 알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미래를 또 찾아갈까봐. 야, 가게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우리 집 가서 뭔가 우리 부모님 집 가가지고 좀 몸 추스리라고 가자 이랬더니 아니라고 진짜 깡나마 괜찮다고. 그럼 뭐 형 혼자 업무를 봐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서 안 된다고. 나 진짜 안 갈게. 니한테 하루에 몇 번씩 보고 전화할게 이런 거예요. 걱정 말라고. 뭐 어쩌겠어요. 지가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형님한테 부탁을 하고 형님 좀 잘 좀 봐달라고 저는 이제 갔어요. 예. 그게 걱정이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 도와준 선생님 두 분 계시잖아요. 스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이래라고 도움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전화 드린다고 선생님한테 연락드리고 그 무속인분한테 연락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미친이라고. 자기가 이런 계통에서 일한 지가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나 그런 또라이 처음 본다고. 와 진짜 너네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예요.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그 심령 거기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감사하다고. 연락을 그분이 얘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상현이 오빠인가? 뭐 상현이 오빠 애 하나 낳아달라던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혹시 이런 뜻 아닐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뭐요? 무슨 뜻이요? 이랬더니 상현이 오빠 들어갈 애기 하나만 낳아달라고. 그 뜻 아닐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애기한테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그분이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제 생각으로는 그냥 저도 이제 요번에 사연 제보하려고 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와. 이미 끝난 것 같고 얘랑은. 근데 얘가 지금 많이 씌여있던 상태잖아요. 긴 시간 작업을 했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의 주파수가 맞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상태에 똘비 시로애가 생기면 혹시 이게 빙의가 더 잘 되나? 들어가기가 더 쉽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태까지 똘비분한테 들어가려고 했던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대였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 이게- 나와달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상황은 끝난 것 같고 예. 얘는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빈몸 하나 만들어 달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일단 그분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몸조리 잘 하시라고 좀 전해드려라. 좀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큰일이긴 하지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한 이틀 뒤인가 똘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전까지도 계속 생존 신고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약속대로. 네네. 나 잘 지내고 있다. 괜찮다. 진짜 고맙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다음에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재수 씨랑 밥이나 한 끼 먹자고 좀 추스려지면 알겠다. 그래 잘 지내라. 조심해라. 이러고 이제 얘기하고 그때 전화 왔을 때 하는 말이 똘비가 형님이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요. 몸 추스리면서 가게도 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얘가 그때까지도 누나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워한다.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아, 근데 늘상 그 동업자 형이 같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눈치를 채죠. 느낌이 예. 있는데 얘가 아직까지도 좀 못 잊어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궁금했나 봐요. 예. 도대체 그 여자애가 그러니까 똘순이 누나가 뭔 어떤 애길래 그리고 그 형님분이 같은 고등학교 선배라 했잖아요. 똘비. 그러면 그 똘순이 누나도 같은 그거였으니까 얼굴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형님분이 수소문을 한 거예요. 왜냐면 같은 고등학교 다 동문이니까 건너 물어보면 알겠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친하게 지냈던 사회에 나와서까지 그 여자분을 수소문해서 찾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나 한번 들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누구시냐고 똘순이 아냐고 물어봤더니 똘순이 이름 딱 나오니까 끊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제발 좀 똘순이가 지금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 친한 동생이랑 이래서 그런데 좀 한번 나와가지고 얘기나 좀 하자고 겨우 설득해요. 이제 만나기로 한데 똘비를 끌고 간 거예요. 말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형님이 설명을 했겠죠. 내가 이래 수소문해서 지금 좀 있으면 오신다. 얘기나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둘이 앉아있는데 웬 여자 한 분이 오시더래요. 이렇게 찾고 계시더래요. 그 시간에 뭐 올 뿐이면 누군가를 찾고 있는 그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형님이 이제 혹시 누구시냐고 여기라고 이러면 손을 딱 들었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이제 둘이 앉아있는데 딱 보더니 흠칫 놀라더래요.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려고 하시다가 이제 네 이러면서 오시더래요. 앉아갖고 저 막 이제 하는데 흠칫한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형님도. 갖고 제가 좀 험상궂게 생겼죠. 이러면서 이제 좀 편안하게 분위기를 풀려고 농담도 하고 이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놀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기 혹시 똘순이랑 친했다고 들었는데 얘기 좀 듣고 싶어서 그랬다고. 똘순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똘순이랑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오래됐대요. 이게 한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손절했대요. 도저히 상종 못하래라 생각해가지고. 저도 최근 일은 몰라요. 예전엔 그럼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셨대요. 그러니까 듣기로는. 그러니까 같은 학교는 아니고 학원에서 알게 돼가지고 똘순이 누나랑 그렇게 친구인데 이제 연락이 안 되다가 사회 나왔고 20대 중반 때쯤에 같은 지역 회사 근처가 돼가지고 룸메이트가 된 거예요. 예. 집가 바뀌려고. 그렇게 이제 같이 지냈는데 너무 애가 물란하더래요. 그때 당시에 동갑 남자친구 한 명이 사귀고 있었는데 아니 같이 사는 집인데 자꾸 그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 근데 그 남자도 너무 날티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자기 혼자. 그리고부터 손절을 하고 똘순이 누나랑 그렇게 됐다. 근데 얘기하는 와중에 똘비를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더래요. 똘비가 얘기 듣다가 아니 왜 자꾸 저를 그렇게 보시냐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당시에 룸메이트로 있을 때 그 당시 그러니까 똘순이 누나 남자친구죠. 그때는 그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닮아서.
그냥 분위기가 탁 봤는데 흠칫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 와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래서 그러셨냐고. 그렇다고. 얘가 순간 상현이 오빠 이름이 떠오르더래요. 혹시 그 전 남자친구분이 이름이 상현이 오빠인가요?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오빠 아니래요. 동갑 내기래요. 똘순이 누나랑. 제가 알기로는 동갑인데요. 오빠 아니라고. 그리고 이름도 상현이가 아니고 누구래. 딴 사람이래요. 자기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름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고. 오빠도 아니었고 일단은. 그런가요? 이러고 막 이제 또 한참 얘기를 들었대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러더래요. 왜 그러시냐니까 상현이 오빠 아는 사람이라고. 뭔 소리냐 이랬더니 고등학교 때 학원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당시에 똘수 누나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대학생 오빠랑 사귀었대요. 예. 그 이름이 상현인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고2 때 사귀던 게 대학생 오빠를 사귄다고 했는데 둘이 막 도와 죽더라. 몇 번 봤는데 막 서로 죽고 못 살던 그런 오빠가 있었는데 대학생 남자친구가 그 사람이 상현이 오빠인 것 같다고 이러더래요. 근데 어떻게 그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오히려 똘비한테. 아니 그냥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근데 세 분이 닮으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하도 오래된 전 일이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곰곰이 떠올렸더니 상현이 오빠 생김새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전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 동갑내기 그리고 지금의 똘비 세 사람이 비슷해요. 형제처럼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딱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들더래요. 호박 속 긁어내기 한 게 내가 처음이 아니구나. 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도 당해서 와. 혹시 뭐 생사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얘가 그거 딱 듣고 그분한테 그냥 그때부터 마음 싹 다 접고 딱 잊었다 하더라고. 야, 이거 제목이 완전 껍데기 만드는 여자네.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와. 얘기 뭐 들었던 게 그 여자분 얘기 이제 듣고 또 그 형님분이 뭐 알아보셨나 봐요. 알아봤더니 똘순이 누나 그 전 남자친구가 소름 돋아. 한 2년 정도 사귀다가 예. 그 똘비랑 같이 맨날 가던 모텔 거기서 사망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죽은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긴 하네요. 다시는 그때부터 이제 연락 안 하고. 아예 연락 끊었죠. 그리고 그 일 있고 동업하던 것도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 누나 찾아올까봐 그것도 접었어요. 똘비가. 장사 잘 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고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형님한테 죄송하다 말하고 동업하던 것도 이제 지분도 빼고 형님한테 진짜 죄송하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완전 원래 저희 지역으로 이사 오려고 했었는데 이사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이야, 어찌가 됐건 간에 지금 오랜만에 개강남님이 오셨는데 여전하시네요. 안 죽으셨어. 아닙니다. 여전합니다. 예. 근데 개강남님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긴 건 맞는데 정말로 틈이 없어. 원래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좀 그런 게 분명히 중간중간 발생을 하는데 이분은 없어요. 그게 대단하신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전하시네요, 오빠. 오빠 오빠 껍데기. 상현이 예. 오빠 무슨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개강남님의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개강남 오빠가 여전해요. 바뀌지도 않고 진짜로 항상 어떻게 진짜 쉬다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시들물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껍데기 만드는 여자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고 이거는 진짜로 이런 사건들도 있구나라고 또 시들물을 진행을 하면서 또 한 번 이런 일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성은 제일 가까이에 있고 제일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족 여러분. 배우 솔라입니다. 제가 9월 17일에 개봉하는 영화 귀시에서 작가 지망생 또 미연이라는 역을 맡아서 이렇게 귀족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이 돌비 공포 라디오 진짜 정말 팬이거든요.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매일 봐요. 다 봤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영화 귀시는 여우 창문이 이제 열리면 펼쳐지는 귀신 거래 시장, 귀시에서 갖지 못한 것을 또 가지려는 사람들이 벌이는 정말 섬뜩한 이야기를 또 담고 있어요.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소름 쫙 돋는 무서운 공포영화 또 찾고 계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영화 귀시와 함께 이 시원한 여름 함께 보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또 저 솔라가 처음 또 스크린으로 또 배우로 이렇게 데뷔하는 영화 귀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귀시에서 일어날 섬뜩한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렛츠가 귀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진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마마무 솔라님을 저희 또 돌비공포 라디오 시들무에서 모시게 되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스케줄이 너무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화면에 같이 등장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너무 아쉽게도 스케줄상 그게 너무나 어려워서 이렇게 시참으로나마 다시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라님께서 겪었던 뭐 주변 지인분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또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러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자, 그러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솔라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일단은 와. 또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네네. 이렇게 함께 또 화면에 등장을 하면 참 좋지만 이게 또 스케줄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추기가. 너무 아쉬워요. 네, 하지만 그래도 네네. 이렇게 시들무 참여라도 해주셔서 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고. 저 돌비 공포 라디오 진짜 네. 너무 팬이고, 네네네. 저 진짜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예. 매일 보거든요, 저는. 정말이에요. 정말 매일 보고. 근데 솔라님 제가 네.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어떤 분이 솔라님이 많이 듣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진짜예요? 너무 감사하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역시 그 또 인연이 되려니까 이렇게 또 솔라님의 정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네네. 진짜 이 시들무가 없으면 제가 잠을 못 자요. 정말이에요.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자, 그래도 오늘 마마무 솔라님께서 이렇게 자리에 와주셨는데 일단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솔라님. 네네. 공포영화 출연하신다고? 맞아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좀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됐는데. 너무 이번에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야, 게다가 공포야. 맞아요. 제가 또 장르가. 공포를 너무 좋아하는데 또 첫 시작이 이렇게 공포 영화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설렙니다. 야, 또 데뷔작에 그것도 공포 영화인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진짜 짧게나마라도 저희 귀족님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처음 찍게 된 영화는 이제 귀시라고 해서. 귀시? 예. 네, 영화 제목이 귀시고요. 이게 귀신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매일 이제 밤에 귀신을 사고 파는 시장이 열린다. 이런 약간 좀 되게 신선하면서 좀 독특한 그런 세계관을 가진 그런 공포 영화예요. 와, 귀신을 사고 파는 시장. 귀신을 네.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알아요. 저희 시들무에서도 그런 아. 내용들이 나온 적은 있는데 너무 알죠. 기대가 되네요, 진짜. 네, 진짜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이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마무 솔라님께서 나오신 영화고 또 솔라님께서 귀족이시라는 걸 또 밝혀주셨으니 저희는 또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인분의 이야기고 하나는 솔라님이 겪으신 이야기일까요? 하나는 영화 촬영 이번에 하면서 겪게 또 된 있었구나. 이야기입니다. 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귀한 이야기죠, 이런 거.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건데 아시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솔라님과도 외쳐봅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마마무 솔라예요.
우선은 이 얘기는 제가 음악하시는 지인분한테 들은 얘기고요. 그분을 철수라고 일단은 할게요. 그리고 철수한테 또 친한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를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좀 좋은 차를 사는 게 되게 유행이었대요. 오,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철수가 똘비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똘비가 차를 샀다고 자랑을 막 하더래요. 저는 근데 차를 잘은 모르지만 듣기로 그 차가 뭐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른 고성능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똘비가 철수 선배한테 형 제가 차 샀으니까 차 한번 태워드리겠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시승을 시켜줬대요. 네. 근데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달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차가 좀 잘 나가니까 그 잘 나간다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철수가 조금 거칠고 이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었는데 그렇게 시승이 맞춰지고 철수와 똘비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한 3개월 정도가 흘러요. 3개월 후에 둘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똘비가 차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똘비한테 물어봤대요. 아무래도 선배니까 좀 잔소리를 한 거죠. 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차를 왜 바꿨냐. 차는 이제 빨리 팔면은 손해인데 왜 팔았냐 막 하면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똘비가 근데 형 제가 팔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했었나요?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예. 이제부터 똘비 시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똘비가 자고 있었는데 남자 3명이 방으로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중간에 있던 남자의 인상착의가 갓을 쓰고 우통을 벗고 있었대요. 뭐야 이건 또. 예.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좀 대장처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똘비가 누운 시점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그 대장이 자기한테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걸어와서 자기가 누워있는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포개져서 자기 위에 눕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잠이 깼대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런 꿈을 꿨지 하면서 너무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평상시에 좀 연락을 잘 하지 않던 후배가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근데 그 후배한테 연락이 온 거 자체가 이상한 게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연락이 오면은 얘가 왜 연락했지 할 정도로 정말 가깝지 않은 사이였대요. 근데 아무튼 연락이 와서 갑자기 다짜고짜 형 괜찮으세요?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왜 그래 갑자기 하면서 하니까 후배가 제가 너무 이상한 꿈을 꿨다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꿈을 꿨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보통 작업실이 있어요. 다 작업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네. 뭐 각각 똘비방 뭐 철수방 이렇게 방이 있어요. 근데 이 후배가 꿈에서 오랜만에 똘비 작업실에 놀러 왔대요. 놀러 가서 똘비 작업실 방문을 딱 열었는데 똘비가 그 작업실에서 누워 있는데 하얀 천이 머리 끝까지 덮여 있더래요. 그 보관소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그래서 너무 이제 섬뜩하고 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똘비가 자기도 며칠 전에 좀 이상한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정말 친하지도 않은 후배한테 또 이런 연락까지 오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또 고민을 하다가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찾아갔는데 무당이 딱 자기가 들어가자마자 똘비를 보더니 귀를 막 긁더래요. 귀를 막 긁으면서 귀에서 막 윙윙 소리 나 시끄러워 막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최근에 뭘 한 거냐 하면서 그 무당분이 막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똘비가 제가 최근에 차를 샀다고 했더니 그 무당분이 너 그 차 빨리 팔으라고, 너 그 차 때문에 죽는다고, 당장 팔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똘비가 바로 그 차를 팔고 나중에는 굿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바꾼 거구나. 네, 그래서 차를 급하게 이제 바꾸게 된 계기가 됐다 하면서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러면 작지만 한번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무당이 얘기해 주진 않았나 보네요.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저도 못 들었는데 철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똘비가 엄청 위험하게 운전을 했었대요. 그래서 진짜 얘 왜 이렇게 운전하지 할 정도로 했는데 결국에는 뭔가 그 무당분이 하신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만약에 안 바꿨으면 정말 큰일이 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조금 유추해보면 네. 그 차량을 중고로 네. 사신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네. 이게 이거죠.
그 차량을 중고로 샀는데 그 차를 타서 좀 유독 더 과속을 한 게 그 전 주인이 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C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또 오. 그런 꿈을 동시에 몇 명이 이렇게 꿨다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꿈이 네. 좀 특이한 게 저승사자 셋을 본 것 같은데 네. 셋 중에 대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기랑 누웠다라는 것 자체도 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미스테리하네. 네. 그러면 이번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아까 분명히 데뷔작이면서도 귀시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있었던 미스테리한 일이 있었나 봐요. 네. 저도 이거를 듣고서 조금 굉장히 섬뜩했는데 네. 끝나고 들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섬뜩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진짜 꼭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실제 촬영을 진행을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정말 수많은 스태프분들 뭐 배우분들 그 촬영 현장에서 호흡을 맞추잖아요. 그쵸. 그 안에서 분명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또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촬영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 촬영 현장에서 들은 게 아니라 끝나고 네. 제가 전에 듣게 된 건데 사실 공포 영화가 또 그런 썰들이 많잖아요. 막 촬영 많죠. 때 귀신을 본다 어쩐다 이런 네. 얘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장르가 공포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근데 다행히 제가 촬영했을 당시에는 귀신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는데 다른 배우분들 촬영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스태프들 사이에서 좀 괴담처럼 돌았나 봐요. 오, 있었구나. 예. 네, 그래서 제가 조 감독님한테 들은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이게 제 에피소드가 마을의 큰 나무에서 얽힌 그런 오싹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당산나무 같은 거요? 맞아요. 당산나무가 나와요. 예. 제가 나오는 부분에 그 구판 장면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장면을 찍을 때 실제 이제 무속 자문 선생님이 항상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연하기로 되어 있어서 촬영 전부터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었대요. 뭐 미술 회의라든지 뭐 당산나무의 뭐 위치와 그 구판의 배치 뭐 이런 거를 이제 논의를 하는 중에 조 감독님께서 무당 선생님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뭔가 얘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뭔가 이렇게 선생님의 눈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눈이 안 마주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지? 예. 그래서 뭔가 선생님도 나를 보고 있고 나도 선생님을 보고 있는데 이 시선이 뭔가 스치지가 않고 뭔가 선생님 눈 너머에 뭔가 다른 존재랑 약간 시선이 엇갈리는 기분이 자꾸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날 선생님이 그 당산나무를 보면서 한마디 하셨대요. 아, 여기가 진짜 죄를 지는 지 오래된 곳이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잊었다. 여기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다. 근데 그 말이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한테는 되게 좀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었나 봐요. 근데 그 실제 무속인 분이 현장에서 이제 제작진분들한테 던진 이 경고가 너무 좀 극적이고 오싹해서 극 중에 무당으로 등장하시는 원현준 배우님이 계신데 예. 원현준 배우님 대사로 그대로 들어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좀 그 당시에 스태프분들은 정말 연출적인 재미로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달으신 거죠. 그날의 뭔가 그 기이한 느낌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게 뭐 영화의 다른 스토리 같아. 마치. 근데 저희 영화가 예. 일부가 베트남에서 촬영이 됐어요. 아, 네. 그 손주연 배우님이 현지 베트남 배우분들이랑 함께 출연하는 분량이 있었는데 그 베트남 촬영분이 영화 귀신을 그 사고 파는 시장, 귀시가 그 정체를 드러내는 되게 좀 중요한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 연출을 맡은 감독님께서 그 장소에 대해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또 그 여우창을 통해서 귀시의 정체가 딱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이 귀신이 나오는 시장이 뭔가 특정 장소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어디든 그냥 뭐 전 세계 뭐 누구에게든 그냥 문득 열릴 수 있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아, 여우창이 그 손가락으로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우창. 맞아요. 손가락으로 해서 아. 보면 귀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마지막 장소가 베트남이었어요. 국내에서는 딱 그 귀신 시장의 뭔가 분위기를 좀 구현할 수 있는 곳을 감독님께서는 제대로 뭔가 마음에 드는 데를 못 찾으셨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베트남으로 시야를 돌리게 됐고 딱 맞는 곳을 찾게 되신 거죠. 근데 거기가 실제 베트남 묘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영화에 그 자문하시는 무당 선생님한테 베트남 출국하기 전에 베트남 로케이션 사진을 보여드렸대요. 아무래도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뭔가 느낌이나 뭐 사실적인 묘사 이런 게 또 의견이 필요하니까 보여드렸더니 선생님이 여기 너무 기운이 안 좋다. 오색천 챙겨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고 촬영 끝나면은 무조건 꼭 찍고 나와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스태프분들이 그게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나 봐요. 네. 아무래도 해외 촬영이고 하니까 바쁘고 해서 스태프분들이 출국하실 때 그 오색천을 깜빡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와가지고 그 묘지 촬영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근데 거기 현지 스태프분이 조용히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실 예전에 사람 죽은 데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고 그냥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촬영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한 현지 분께서 그 스태프분들 전원한테 갑자기 등에 소금을 막 뿌리더래요. 오, 예? 그러더니 너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라고. 오, 예.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스태프분들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버스로 가서 버스를 탔는데 계속 뒤에 뭔가가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현장 분위기 탓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그 전에 그 큰 나무에서 느꼈던 뭔가 그 이상한 느낌과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뭔가 촬영을 하면서 뭐 사고 없이 그래도 무사히 끝났는데 오, 다행이다. 이제 문제는 한국에 와서였습니다. 이거 뭐야? 계속 이어지는 거야. 예. 이게 영화 속에서 제 친구로 문채원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네. 문채원 배우님이랑 서지수 배우님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예. 뭔가 그 완벽한 얼굴을 갖기 위해서 귀신이랑 막 거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촬영 장소가 재건축 예정지인 빈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기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아파트가 아무래도 그러면 굉장히 낡고 그리고 거기 모든 세대가 다 비어있고 전기도 끊겨있고 진짜 정말 딱 그 영화 촬영하기 좋은 그런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도를 걷는 그 배우를 따라가는 장면을 찍던 중이었는데 조 감독님이 복도에 있는 그 빈집의 창문 너머에서 막내 스텝이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집들이 사실 창문이랑 문이 다 잠겨있고 빈 세대라서 스텝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상황이었대요. 근데 빨리 촬영을 들어가야 되는데 막내 스텝이 거기에서 고개를 막 내밀고 있으니까 그 스텝한테 야 빨리 숨어! 슛 들어간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촬영을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막내 스텝이 복도 반대편에서 갑자기 슬레이트를 딱 들고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급하게 그 스텝이 봤던 세대를 확인을 했는데 창문이 나사로 아예 고정이 돼 있고 현관문이 그냥 잠겨 있고 정말 그 안에 누군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보고도 너무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조 감독님이 그날 밤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촬영문을 계속 돌려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창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귀신이 보인 거네. 목격이 된 거네. 그쵸. 이게, 그러니까, 촬영이 굉장히 뭐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가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귀신을 주제로 한 영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찾아다니게 되고, 그런 환경을 찾아다니게 되고, 그러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씩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있었구나. 맞아요. 저도 몰랐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촬영하면서 귀신을 부르는 그런 말도 하고 그렇죠. 구판도 어쨌든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 정말 막 행위를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뭔가 좀 귀신이 나타나기 좀 쉬운 상황을 계속 조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지, 확실히. 그리고 네. 아까 초반쯤에 말씀해 주셨던 게, 여기 죄를 지낸 지 오래됐네,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잊었다, 네. 여기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게, 그 당산나무나 이런 데 보면 성황신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성황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을에. 네, 맞아요. 그 무당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그거를 저한테는 촬영할 때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혹시나 네. 무서워할까봐. 근데 끝나고 들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또 시들무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빈 껍데기잖아요. 그 성황신이 있던 자리가. 네. 거기에 다른 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신노릇을 하거나 주변에 있는 귀신들 잡아먹거나 막 이런 악귀로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다 빌었잖아요. 힘을 줬잖아요, 맞아요. 계속. 근데 지금은 다 도시로 떠나면서 그런 인력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쵸. 그러니까 힘을 잇는 거죠. 산신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야,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게 혹시 네. 솔라님은 귀신을 보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네. 없어요. 저는 이런 귀신 얘기, 막 공포 영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아는 하는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구나. 맞아요. 좋아는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입 밖으로 막 보고 싶어 이러면은 제가 여기 시들모에서 귀족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면 항상 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말을 쉽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솔라님께서 못 보시는 게 당연한 게 어찌 보면 대부분은 못 봐요. 근데 연예인분들은 그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녹음이라는 것도 해보고 네네. 촬영을 하면서 또 그런 상황들을 겪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여쭤봤는데 강력합니다. 왜 솔라인지 알겠습니다. 양기가 가득합니다. 만약에 뭔가 달을 상징하는 게 나왔었으면 이름이 진짜 징하게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러네. 태양, 양기가 가득하니까 안 보시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라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 귀족님들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요번에 촬영하신 귀시 언제 네. 개봉하고 또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그래도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귀시란 영화가 9월 17일에 또 개봉을 해요. 요즘에 또 공포 영화가 사실 되게 귀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또 귀족님들, 또 돌비님처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가서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또 귀신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섬뜩한 이야기다 보니까 내용도 굉장히 신선하고 맞아요. 또 섬뜩한 장면도 많이 있어서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귀족님들은 여름뿐만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공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번 영화도 너무나 잘 맞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귀족님이신 솔라님이 출연하시는 영화니까 저희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음악 활동이시든 연기 활동이시든 앞으로 가시는 길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솔라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혹여라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모시고 싶네요. 진짜 다음에는 네. 저도 꼭 초대해 주시면은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렇게 마마무 솔라님과 또 시들무 참여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를 오늘 또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쉽다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솔라님께서 직접 겪은 일을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안 보고 안 겪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솔라님께서 이번에 연기로 데뷔하신 영화 귀시 바로 이어서 예고편 보시도록 할게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진짜 알고 싶어? 그럼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귀신을 사는 거야. 귀시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한 번 산 귀신을 눌릴 수 없고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 거야.